오늘은 이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끝났고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먼저 집합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집합이란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오케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딱 특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 우리는 이것을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라 부른다. 그 원소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 할 거다. 오케이.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문제에서 어떤 표현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을 원소라 할 거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면 원소라 할 거고, 그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집합이라고 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반에 키가 큰 학생의 모임이라 해보자. 그럼 키가 큰 학생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냐? 좀 애매하다 이 말이지. 좀 애매하다. 뭐 키가 어느 정도 돼야 큰지, 또는 어느 정도 되면은 키가 안 큰 건지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집합이라 할 수 있고, 그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근데 A반의 학생 중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이다. 이러면은 딱 정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맞지. 얘는 집합이 맞다. 즉 A반 하나라 하지 말고 A부터 E반까지 있다 하자. A부터 E반까지의 학생 중 키가 가장 큰 학생들의 모임이다. 그러면은 A반의 학생이 누가 있을 거고, B반, C반, D반, E반 이렇게 있을 건데, 가장 큰 학생들, 그러면은 얘가 가장 크다, 얘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반의 학생 중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은 딱 정할 수 있다.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게 뭔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것은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얘 엘리멘트, 이게 원소지, 엘리멘트. 그래서 이 원소는 기호로 E를 좀 상형화해서 표현을 할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반에 A라는 학생이 키가 가장 크고, B반은 B라는 학생이 가장 크고, C반은 C라는 학생이 가장 크고, D반은 E반은 E가 가장 크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집합이라 했으니까 원소가 A, B, C, D,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즉 다시 이 원소 A는 A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 원소 B는 B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 마찬가지 C반에서 D반에서 E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 그럼 그때 우리는 이 집합을 대문자 알파벳으로 쓴다. 쌤이 이거를 집합 X라고 불러볼게. 그럼 이 집합 X는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 그럼 그때 이 스몰 a는 집합 x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이 엘리멘트 첫 글자 e를 기호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이게 원소 기호. 그래서 a는 x 집합의 원소다. 마찬가지로 b도 x 집합의 원소다. 이 말인 거지. 근데 K는 X 집합의 원소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합은 어떤 대상을 관찰할 때, 그렇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딱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는 그 대상을 원소라 할 거고, 그 원소의 모임, 그 원소를 모아놓은 거를 집합이랄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원소 A는 집합 X에 속한다. 이 원소가 된다. 이 말이지. 속한다. 마찬가지 원소 B도 이 집합 X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근데 원소 K는 그렇지 안 되지. 집합 X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주면 된다. K는 속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집합은 보통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 집합은 대문자 알파벳. 그리고 이 원소는 소문자. 소문자 알파벳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그런 거 좀 알아놓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집합 A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 여기에 1, 2, 3, 4, 5가 있다 해보자. 그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 집합 A를 표현하는 방법 중 벤 다이어그램이라 표현을 할 거다. 원소는 알법은 뭐냐? 집합 A 딱 적어놓고 이 집합기호, 이 중괄호를 집합기호라 하고 원소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거, 이걸 우리는 원소나열법이라고 부를 거다. 그럼 조건지시법은 뭐냐? 조건지시법은 집합 A가 여기에 대표 원소를 문자로 쓴다. 보통 X 쓰지. 그리고 바를 하나 그어주고, 그때 여기에 조건, X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X는 그렇지 5 이하의 자연수다. 뭐 이런 조건을 적어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조건 제시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원소는 알법,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는다. 중간에 많으면은 점점점을 쓸 수 있어. 얘 다시 뭐라고? 1, 2, 점점점 해서 5.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해. 오케이.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집합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고, 대문자 A, 집합 A 써주면 되겠다. 그리고 원소는 알법은 앞에 대표 원소를 문자로 딱 적어주고, 보통 X 쓰면 돼. 막대기 하나 딱 그어주고, 이 막대기는 대표 원소랑 조건을 그렇지 그냥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리고 X에 대한 조건을 여기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뭐라 해볼까? 10 이하의 짝수 집합을 B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B는 첫 번째 원소날법으로 하면은 집합 B 표현할 때 중괄호 해주고 2, 4, 6, 8, 10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아니면은 2, 4 해주고 점점점 해서 10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조건 제시고 집합 B는 대표 원소가 x인데 바 해주고 x가 10 이하의 짝수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세 번째는 벤 다이그램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이것도 2, 4, 6, 8, 10 아니면은 이것도 2, 4, 점점점에서 10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다 적기가 힘들 때는 점점점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 오케이. 별거 없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이 집합의 원소 개수, 이 원소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좀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유한 집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 집합을 이야기할 거다. 첫 번째 유한 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 개수가 유한한 거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유한 집합이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옆에 집합 B 있을 때 저 집합 B는 혹시 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자연수 집합을 생각하자. 이 자연수 집합. 이 자연수 집합은 대문자 n으로 쓰고 얘는 x바 x는 자연수다. 자, 그럼 이 자연수 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지. 이러면은 무한 집합이라 부를 거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은 무한 집합이 되겠고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즉 이렇게 셀 수 있을 때는 유한 집합이라고 부를 거다. 이때 우리가 공집합이라는 거를 좀 이야기할 건데 이 공집합은 일단 기호로 이렇게 쓴다. 공집합 기호는 이렇게 쓰고 얘를 진짜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집합 기호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집합 그리고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서 그대로 표현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공집합은 다시 이렇게 기호로 쓰고 기호 읽을 때 그냥 공집합이라 읽으면 되고 이 집합 기호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라는 거 이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합 B 다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이 집합 B에 원소의 개수는 5개지. 5개. 우리가 이거를 또 기호로 N, B 이렇게 써줄 거고 는 5 이렇게 써줄 거다. 아니면은 N 집합 2, 4, 6, 8, 10 자, 이게 결국 집합 B지. 는 5다. 즉 이 집합 B의 원소가 2, 4, 6, 8, 10 5개다. 그럼 우리가 원소 개수를 나타낼 때 기호로 n 소괄호 이렇게 표현해주고 원소가 5개니까 는 5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은 n 공집합은 그럼 얘는 0이겠지. 얘는 공집합이니까 n 이렇게 소괄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다? 공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0개다. 자, 그럼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공집합과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다. 다시 얘는 우리가 그냥 공집합이라고 부르면 되고, 자, 이 집합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다. 그러니까 집합이 또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뭐라고?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그래서 얘는 원소 개수 물어보면 다시 뭐라고?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0개인데, 자, 얘는 원소 개수가 1개가 되겠다. 즉,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원소가 공집합 1개가 되겠지. 그래서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집합 기호로 표현해 줄 때 이대로 써주면 되겠다. 다시 뭐라고? 집합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분류가 된다.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즉 셀 수 있는 집합이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 즉 셀 수 없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란다. 그 중에서 유한집합 중에 공집합이라는 게 있다. 공집합이라는 게 있다.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써주고, 중괄호 안에, 집합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때 우리가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5개였지. 그러면은 NB는 5다. 이런 식으로 쓸 거다. 아니면은 N 집합 2, 4, 6, 8, 10 요래 적어주면은 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다. 그럼 그때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0개인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을 수 있다. 즉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면은 N 집합 공집합. 다시 뭐라고? N 집합 공집합.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그럼 그때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니까 1개가 된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집합이 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집합을 기호로 어떻게 쓸 건지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합은 영어로 셋이라고 불러.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 집합은 대문자 알파벳으로 쓸 거다. 이 원소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면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을 원소로 하고, 그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은 기호로 중괄호, 이 중괄호를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A반의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이러면은 집합이 아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가 없으므로 집합이 아니다. 근데 A부터 E반까지 학생 중 반에서 키가 가장 큰 학생의 모임이다. 그럼 A반에 키가 가장 큰 학생 A가 있다. B반에 키가 가장 큰 학생 B가 있다. C반은 C가, D반은 D가, E반은 E가 있다. 그럼 얘는 집합 맞다 이 말이지. 그럼 그때 집합을 이렇게 대문자 알파벳으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중괄호로 써서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럼 그때 이 스몰 a는 집합 a의 집합 x의 원소가 된다. 이 스몰 b도 집합 x의 원소가 된다. 대신 k는 집합 x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그때 원소가 될 때 원소 a는 집합 x에 속한다. b도 속한다. 원소가 아니면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고,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집합의 원소 나열법. 이렇게 원소를 싹 다 적어주면 된다. 물론 개수가 많으면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원소 나열법. 원소를 하나하나 다 적는 게 원소 나열법이다. 조건 제시법은 집합 A가 있을 때 이 집합 A의 대표 원소를 먼저 문자로 적어주고 막대기 하나 그어주고 조건을 여기에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 그렇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 그래서 이대로 그냥 써주면 된다. 딱히 어려운 게 없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건데, 부분 집합. 자, 이 부분 집합은 두 집합 A랑 B가 있다 이 말이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이때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이 B에 속할 때, 즉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도 있다 이 말이지. 속할 때. 그럼 이때 우리는 A를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부를 거다. 다시 두 집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다. 즉 B에 있다. 그럼 그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하고 기호로 집합 A가 이렇게 포함된다. 집합 B. 다시 뭐라고? A가 B에 포함된다. 즉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읽을 거다. 부를 거다. 그 말이지. 아니면은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B가 A를 포함한다. 뭐 이렇게 읽어도 되겠지. B가 A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기호는 우리 contain이 포함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C를 좀 기호화했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원소 X, 대표 원소 X인데 X는 짝수로 하자. 짝수. 그럼 그때 집합 N은 우리가 자연수 집합이라 했지. X가 X는 자연수다. 이러면은 다시 뭐라고? 집합 A 무한 집합, N도 무한 집합. 근데 A의 모든 원소가 N에 포함되지. 그러면은 A는 이 집합 N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부분 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 집합 성질.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된다. 세 번째, A 집합이 만약에 B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근데 B 집합은 C 집합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A는 C에 포함이 된다. 즉, 다시 뭐라고? A 집합이 이 B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데, B가 C에 이렇게 포함되면은 자연스럽게 A는 C에 부분 집합이 된다. A가 C에 부분 집합되는 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뭐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두 집합이 서로 같을 조건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A랑 B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A랑 B가 같으려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알고 있지? 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돼야 한다. 즉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두 집합 A, B는 서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3, 5, 7, 9라고 해보자. 근데 B 집합이 X는 10 이하의 홀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집합을 표현하고 있지. 지금 뭐라고?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고, 마찬가지로 B 집합도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지. 즉 그러면은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이제 만약에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C라는 집합이 1, 3, 5라고 해보자 이 말이야. 1, 3, 5. 그럼 그때 이 C라는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어쨌든 C는 A랑은 다르잖아. 맞지? C라는 집합을 하나 생각할 때 C는 원소가 1, 3, 5인 집합이잖아. 그럼 당연히 A의 부분 집합인데 C랑 A는 다르다. 이때 우리가 C는 A의 진 부분 집합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은 뭐라고? 부분 집합인데 일단 부분 집합인데 A랑은 다르다. 그러면은 C는 A의 진 부분 집합이라 한다. 그럼 이때 자 우리가 다시 B를 생각하면 B는 A의 부분 집합 맞아. 근데 B는 A랑 같잖아. 그러면은 B는 A의 진 부분 집합은 아니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럼 이때 우리가 결국 진 부분 집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분 집합이 되는 거 먼저 확인하고 C는 A의 부분 집합인데 아무튼 A랑 C가 서로 다른 거 이것만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부분 집합이긴 부분 집합인데 아무튼 뭐 A랑 C는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진 부분 집합이라고 부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자 이때 우리가 A 집합을 계속 예를 들어보자. A 집합이 1, 3, 5, 7, 9열이 있었을 때 이때 우리가 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우리가 이 부분 집합을 잠깐 x라고 뒀을 때 자, 이 x는 자 여기에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마찬가지 3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5도 7도 9도 뭐라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부 다 없다. 전부 다 없으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즉 그 말은 공집합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 집합 개수를 셀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라고? 1이 3이 5가 7이 9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없으면 공집합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전부 다 있으면은 자기 자신 즉 A 집합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개수를 셀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2의 5승.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는 총 32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집합의 원소가 1개다. 그러면은 뭐라고? 집합 1, 집합 3, 집합 5, 집합 7, 집합 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셀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를 다 세어 나가면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가 1개인 부분 집합, 2개인, 3개인, 4개인
결국 자기 자신, 그러니까 1, 3, 5, 7, 9까지 색이 될 텐데, 이 전체 부분 집합 개수가 결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5번 곱해진다. 그래서 2의 5승이 해서 32개가 된다. 그때 우리가 A에 만약에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묻는다. 이러면은 다시 뭐라고? 전체 2의 5승에서 자기 자신 한 개 빼주면 되겠지. 31개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줄 수 있다. 오케이. 그럼 그때 여기서 또 만약에 우리가 부분 집합 중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도 있고, 제외하는 부분 집합도 생각할 수 있겠네.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 또는 특정 원소를 제외한 부분 집합, 즉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 이라 하자.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래서 쌤이 이 특정 원소를 편의상 뭐랄까 7하고 9라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7과 9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센다. 자, 그럼 다시 부분 집합 x가 있는데 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실 3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5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7하고 9는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 그럼 그 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셀 필요가 없다. 얘는 2의 3승까지가 되겠지. 즉 2의 5-2승이 되겠지. 5-2승. 즉 특정 원소 2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셀 필요가 없다. 즉 전체 원소 5개 중 2개 빼주고 3개만 경우의 수 세주면 된다. 그 말이지. 마찬가지로 특정 원소 7하고 9를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7하고 9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센다. 자, 그럼 다시 뭐라고? 집합 x가 있는데 1이, 3이, 5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7은 없어야 하잖아. 9도 없어야 하잖아. 그렇지? 없다 이 말이야. 없다. 안 세야 된다 이소이지. 안 세야 된다. 즉 그 말은 또 뭐다? 2의 3승. 즉 2의 5-2승. 즉 특정 원소 2개를 세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3개만 잘 세면 된다. 그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특정 원소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그 특정 원소를 갖는 것 또는 안 갖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만 잘 세워주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부분 집합에 대한 기호 그리고 표현 그리고 부분 집합 개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집합 A는 0, 1, 2. 집합 B는 집합 B 대표 원소가 x 플러스 y잖아. x 플러스 y. 근데 x랑 y가 집합 A의 원소로 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집합 B를 구해보면은 자, 작은 것부터 세보자. 이거 x가 0, 1, 2고 y도 0, 1, 2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똑같은 원소를 2번 쓰진 않지. 한 번만 제대로 적어주면 된다. 즉 xy가 0, 0이면 여기 0이 있겠지. 그 다음 xy가 0, 1 또는 1, 0이면 1이 있겠지.
마찬가지로 0, 2나 1, 1이나 2, 0 그럼 2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1, 2, 2, 1 그럼 3이 있겠지. 2, 2, 4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비를 구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자 대표원소 곱해놨지. x랑 y가 a 집합의 원소인데 곱해놨다. 그럼 곱하면 되지. 마찬가지로 작은 거 0이 있을 수 있겠지. 뭐 0, 1, 0, 2 뭐 이런 식으로 0이 있을 수 있다. 또 1이 있을 수 있지. 1, 1 맞지? 또 1, 2도 가능하네. 그럼 2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다음 2, 2 그럼 4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 개수를 원소를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 나열법을 쓸 때는 그렇지 보통 크기 순으로 적고 한 번만 즉 중복해서 두 번 적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한 번만 잘 적어주면 그럼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자 다음 좀 옳은 거. 자 얘는 자 숫자 0이제 얘 숫자 0 그럼 숫자 0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묻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되겠지. 얘는 틀렸다. 얘는 틀렸다. 그 다음 얘는 다시 뭐라고? 얘 공집합이라 했지. 공집합과 3을 원소로 그러니까 이 공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다. 집합의 그러니까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도록 하고 다시 2번 저 집합은 공집합과 3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다. 그 원소 개수를 세는 거다. 얘는 몇 개? 두 개가 되겠지. 틀렸다. 그 다음 얘는 0, 1, 2를 원소로 가지는 그런 집합의 원소 개수 3. 얘는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 2개. 그러니까 얘는 맞네. 얘는 맞네. 얘는 3-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다. 자 4번은 숫자 3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니까 1개고 이것도 숫자 5를 원소로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된다. 땡. 서로 같다고 해야겠지. 자, 얘는 숫자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원소 개수 1개고 자, 얘는 뭐라고? 공집합을 원소 개수 다시 공집합의 원소 개수 1개가 되겠지. 자, 얘가 공집합을 저까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 개수 얘는 1개가 되겠지. 얘는 1이 되겠다. 얘는 뭐 딱 봐 2개지. 그래서 4가 돼야겠네. 땡. 오케이. 그 다음 자 집합 A가 지금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지. 4개의 원소. 집합 A는 공집합과 숫자 1, 숫자 2, 그리고 집합 1, 2 총 4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지. 자 그럼 첫 번째 공집합은 집합 A의 원소다. 보시고 맞지? 공집합이 원소로 보이지? 맞다. 마찬가지 집합 1, 2는 집합 A의 원소가 맞지? 얘도 맞다. 3번 자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하는 2번이구나. 다시 1번 4번은 맞고 2번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지. 그럼 그때 이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냐. 자 그럼 우리 부분집합의 의미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A에 있지. 그러니까 얘도 맞다. 참이 되겠다. 그 다음 자
얘는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지. 5번 1,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우리 집합 A에 1, 2가 있다 했지. 그러니까 얘는 부분 집합이 맞지. 잠이 되겠다. 그 다음 3번은 자 집합 1인데 집합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답이 3번이 되겠네. 틀린 거 고르는 거지 이거는. 자 그래서 다시 뭐라고? 1이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니까 집합 1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집합 1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X 집합이 A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때 이 말이 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즉 A에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거 원소 기호랑 부분 집합 기호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다음 집합 A, 집합 B가 있는데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집합 A 원소는 1하고 A 플러스 2고 B 집합은 3하고 뭐 요래 있는데 일단 여기서 확신한 거는 자 얘가 3일 수도 있는데 3이 아닐 수도 있지. 맞지? 3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3이라 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거는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이 둘 중 하나는 1이 돼야 한다 이 말이야. 이 둘 중 하나는 1이 돼야 한다. 즉 얘가 1이면은 A 제곱이 마이너스 1 돼야 하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A가 실수일까 A가 맞지? 실수일까 A가. 그래서 다시 얘가 1이 돼야 한다. 그래서 A는 0이네. 그래서 A는 0이 돼야 한다. 그 말인 거지. 그럼 실제로 A가 0이면 얘는 1하고 2가 될 거고 얘는 3하고 2하고 1 요래 되니까 부분 집합 맞지? 그 말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 자 3, 4, 5, 6, 7이 있는데 자 우리 A의 부분 집합 중 5는 반드시 오케이 그럼 집합 X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5는 반드시 원소로 갖고 3은 안돼 없어 6도 없어 4랑 7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소리잖아. 다시 뭐라고? 5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고 3하고 6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4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7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2승 즉 2의 5-3승 뭐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4개가 된다. 그 다음 A의 부분 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어쨌든 적어도 홀수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 소리잖아. 우리가 전체 부분 집합 개수 생각해 보면은 2의 5승 즉 32개제. 근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거다. 우리 이런 적어도 표현이 있을 때 반대로 생각해서 홀수가 없는 거 개수. 요거 32개 중 뭐라고? 홀수가 없는 그런 부분 집합을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지. 그럼 다시 집합 부분 집합 X라 했을 때 뭐라고? 3은 없고 5도 없고 7이 없다. 즉 그 말은 4랑 6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자 이 말이지. 즉 홀수가 없는 부분 집합 개수는 4개가 되겠네. 2의 2승 즉 4개가 되겠네. 즉 32개 전체 32개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럼 뭐다? 이 4개 빼라 이 말이지. 그러면 28개가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세워주면 된다.
그 다음 집합 A는 2랑 4를 원소로 갖는 집합. 집합 B는 12의 양의 약속은 1, 2, 3, 4, 6, 12 요리 있겠네. 그럼 그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그럼 X 집합은 일단 2와 4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한다. 즉 그 말은 1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3도, 6도, 12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결국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한다. 근데 여기 7이 있으면 안 될까 이가? 집합 X 원소에 7이 있으면은 B의 부분 집합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 즉 다시 뭐라고? 2랑 4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A가 X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대신 1, 3, 6, 12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2의 4승계 되겠지. 2의 6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아무튼 16개.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 집합의 뜻. 어떤 대상을 우리가 관찰한다. 문제를 읽을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 대상을 원소라고 할 거다. 그리고 그 원소를 모아놓은 거를 우린 집합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 알파벳으로 쓸 거다. 원소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쓸 거다. 근데 집합을 표현한 방법이 첫 번째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그램. 원소 나열법, 원소 다 적어주면 된다. 개수가 많으면 점점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조건 제시법, 이 중괄호가 집합 기호, 대표 원소 적어주고, 막대기 하나 그어주고, 여기 조건을 적어주면 된다. 벤 다이그램은 그림 그리면 된다. 그리고 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한 집합은 원소 개수를 유한개, 즉 셀 수 있는 거. 무한 집합은 무수히 많으니까 셀 수 없는 거. 그럼 그때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집합은 일단 유한 집합으로 분류되고 기호로 공집합 기호 이렇게 써준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이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집합이 다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한 집합, 당연히 유한 집합에서 원소 개수 셀 수 있겠지. 유한 집합에서 NB, 이 말이 집합 B의 원소 개수다. 이렇게 5개다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자연수 또는 0만 되겠지. 집합의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 개수가 0개다. 그렇지. 공집합은 원소 개수 0개다. 얘는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원소 개수가 1개라는 점. 부분집합, 두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한데 우리는 집합 A를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부를 거다. 그래서 이 contain C를 기호화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읽을 때는 A가 B에 포함된다, 아니면 B가 A를 포함한다, 아니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때 부분집합 성질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고, 만약에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고 B가 C의 부분집합 되면 A는 자동으로 C의 부분집합 된다. 뭐 그런 거 벤 다이그램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집합이 있는데 이 두 집합이 표현은 달라도 서로 같다. 즉 서로가 틀려면은 뭐라고?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되면 된다. 즉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면 된다 그 말이지. 그럼 우리가 두 집합은 서로 같다. 즉 등호를 쓸 수 있다 그 말인 거지. 등호를 쓸 수 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특별히 C라는 집합 하나 데리고 와서, 즉
C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인데 C랑 A는 다르다. 그럼 C는 A의 진 부분 집합이라 불렀고, 우리 B는 A의 부분 집합은 맞는데 A, B는 서로 같잖아. 이러면 진 부분 집합이 아니다. 그 말인 거지. 즉, 진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때 우리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때, 이런 2의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연수 집합이 요래 있는데, 이런 자, 자연수 집합이 있는데 얘 원소 1, 2, 3 해서 n까지 있다 해보자. n까지 있다. 즉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n개를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 있다 해보자. 그럼 이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는 당연히 뭐다? 2의 n승이 되겠다. 즉 1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2도, 3도, 4도, 5도, 6도, n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2를 n번 곱한 2의 n승까지가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뭐라고? 이 집합 n의 부분 집합 중 n이 3 이상일 때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 집합을 개수로 셀 거다. 또는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셀 거다. 그러면은 뭐다?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2승 개가 된다. 즉 그 말은 얘는 1과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니까 그냥 넣어줬다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3부터 4, 5, 6, 7, 8 해가지고 세주면 되겠지. 얘는 1하고 2가 없다. 나머지 3부터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소리잖아.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워주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